네, 이번에는 부모-자녀 관계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검사는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검사는 무엇이죠? 자, 그리고 부모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부모의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코칭할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언제 아이들에게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세요? 가끔은 그런 얘기 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에는 여러 곳에서 이런 발달 검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거에 노출되다 보니까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가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걱정이 된다라는 어떤 기준, 또 하나는 이 검사는 이 발달 시기, 특히 이제 연령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 때에는 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발달 검사나 이런 다른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세요. 자,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발달 검사를 하고 발달 상담을 하는 아동 발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우선은 맞벌이를 하시거나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한 어떤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이런 부모님들의 다양한 직업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예 저한테 어떤 정도 시기가 되면 꼭 아이의 발달 진단을 말해달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검사를 어떻게 언제 실시해서 우리 아이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수용되고 그러니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는 또 행동을 배워가는 이런 사회화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성 발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참는 자제력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웁니다. 또 가족 또는 가족 이외의 아동기관에서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질서를 따르는 방법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이들 기질 배우셨잖아요. 기질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문제행동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이 아이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지 아니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나는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지 우리가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이런 발달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그거는 아이와의 기질, 양육태도, 다양한 검사,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 검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적절한 양육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아이의 문제행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고 갈게요. 자, 문제행동은요, 저희가 정서행동 문제 또는 발달 문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문제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 사실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마음껏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이론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라고 하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하는 게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기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요. 부당하게 아이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라던가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밀친다든가 아니면 뺏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질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의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동. 이거를 첫 번째 우리가 약간의 문제 행동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나 그러니까 아이 자신이에요. 아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 다른 아이가 다칠 정도의 뚜렷한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공격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정서에 기인한 거여서 그 정서는 분노라는 정서가 있어요. 많이 참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이는 신호 중에 하나가 공격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아이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뭔가 사물을 부수거나 던지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좀 위험하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문제행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스스로 하는 자조기술 능력이라고 해요. 이 능력이 떨어질 때 내지는 부족할 때 우리가 문제행동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요. 밥을 떠먹여요. 자, 사실은 우리 아이 귀하니까 떠먹여 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행동이 강화되었죠. 근데 이 아이는 이 행동을 하면서 얻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밥을 떠먹여줘서 편했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요. 밥을 떠먹여주니까 칭찬을 받았죠. 왜? 내가 잘 받아 먹으니까 할머니가 행복해 하셨고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얻기 위해서 아이는 계속 밥을 받아 먹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부족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가 문제 행동을 가질 때, 보였을 때 기질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사실 바꿀 수 없죠. 예,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기만의 감정, 정서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행동은요, 빨리 개입을 하면 특히 아이의 발달 시기가 이제 다르겠지만 유아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빨리 개입을 하면 할수록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빨리 개입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유전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내는 건 나한테 관심 가져줘. 그리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 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아이의 어떤 지도를 위해서 아이의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 또 아이가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도나 빈도라고 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심각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통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실제로 검사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발달이나 문제를 다 알아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거 이전에 아이들이 보내는 독특한 신호가 이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에 대한 부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부모-자녀 관계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준화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 표준화 검사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컴퓨터나 이런 웹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검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에서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알고 있고 그 검사 중에서도 특별히 몇 가지 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검사가 표준화된 심리검사인지 또 표준화된 심리검사라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전문적인 검사인지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연구까지 할 수 있는 검사인지를 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전문가들도 그걸 쉽게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아무 검사나 통해서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불안감을 높이지 마시고 정말 뭔가 표준화된 심리검사라는 것을 쳐보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검사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확인하시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또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선 표준화된 검사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요. 이런 행동이 언제 나타나지? 또 어떤 시간대에 주로 하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더 강도나 빈도가 높지 하는 관심과 관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관찰 방법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아이 관찰 방법은요. 먼저 우리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기질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인가요? 아니면 둘째 아이인가요? 아니면 셋째인가요?
예, 이렇게 막내인지까지 알아보셔서 기본적인 아이의 연령, 성, 기질, 형제 순위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래요 라고 말하면 전문가들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주로 행동을 보이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시간, 기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아니면 장소도 있을 수 있어요. 특정한 장소에 가면 아이가 되게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잘 하고요. 관찰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해야 되겠죠. 이제 기록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크를 하세요. 자, 관찰한 것을 체크한다는 기록하는 거예요. 자, 기록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또 그걸 바로바로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 관찰 방법 또 보면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요. 부모가 아이한테 대하는 상호작용도 기록하면 좋아요.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했다.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이럴 때 형이나 누나, 동생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써놓으시면 훨씬 이 아이에 대한 관찰 방법 중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심리 검사들을 이용하면 좋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셨죠? 자, 관찰이 끝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아이가 표준화 검사라는 걸 통해서 발달과 문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아이가 필요한 인지면인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아이들의 기질이나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발달에 대한 촉진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촉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 아이가 조금 경계선에 놓여 있는 발달상을 체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언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생님과 또 부모님과 또 아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촉진해 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는 이런 발달이나 문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 촉진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이전에 예방 차원이다, 이건. 그리고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개입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발달 검사를 통해서 부모 자녀에 대한 관계 검사 안에 있는 모든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부모인 내가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또 이런 정확한 진단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모-자녀 관계검사가 뭘까요? 자, 이 검사는요, 부모 스스로 노력에 따라서 양육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부모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스스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부모 양육에 대한 부분, 부모 역할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검사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자녀 관계 검사는요, 부모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기질적 성향을 파악합니다. 왜? 부모-자녀 관계 검사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부모가 자녀를 잘 알고 이해해서 신뢰로운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모-자녀의 좋은 관계 유지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발달을 점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성격, 아이의 기질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아이들의 발달을 점검하는 테스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로서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모-자녀 관계검사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본래 부모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성애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모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성향을 발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양육을 통해서 나는 우리한테 잘 해줄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부모야 라고 하는 양육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부모한테 좀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검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럴 때 또 다른 검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거는 아이의 발달 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발달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이 시기에 골고루 발달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한 부분이 좀 큽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이들마다 발달 시기가 다 다르고요. 또 아이들마다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아이들마다 일관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조금 더디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부모 양육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해낸다. 그래서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뭔가 자신만의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부모 자녀 관계 검사는요. 우리 요즘에 놀이 아시죠? 놀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발달하고요. 또 아이들이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아이로 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놀이에 있어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도 있고 언어로 하는 상호작용도 있어요. 영아나 유아 시기 때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아동기로 넘어가면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 진단 도구를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니면 지금 상태의 점검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자녀 관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주도적인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도적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아이. 혹시 아이가 기질이 그러면 내향적이거나 느린 기질 아닐까요? 그러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다려주고 아이한테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아이가 그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또 하나는 의도적 상호작용이에요. 아이들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표현할 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발달이 늦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위축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언어 발달에 대한 부분 개입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부모 자녀 관계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상호작용에 대한 진단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커다란 목적을 뭘로 보면 될까요? 이 검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부모 스스로가 자각하고요.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아,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구나. 그럼 나도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하고 기질에 이렇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고요. 여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검사는요. 이렇게 하나씩 체크 안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검사를 합니다.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부모님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의 발달 검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모 양육 효능감을 회복해서 또 이 아이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부모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우선은 순서적으로 나가시면 되겠죠. 순서적으로 아이나 아니면 부모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해내지 못했을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더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 자녀 관계 검사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영유아 요인이 있습니다. 아이들 기질, 발달 특성, 또 아이들의 스트레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요인은 부모의 성격 유형, 또 부모가 상호작용하는 거, 또 양육 효능감에 대한 정도, 또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를 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합적으로 하는 검사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검사 도구를 보면 아이 기질 검사 따로, 또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따로, 스트레스 검사 따로, 그 다음에 아이가 보이는 상호작용 검사 따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녀 관계 검사는요, 이걸 이제 통합한 검사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효율적인, 그 효과성이 높은 검사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모 자녀 검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올바른 양육 코칭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부모의 역할을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양육자, 또 그리고 양육자라는 것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호자 역할도 같이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또 올바른 훈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을 제공해주는 자극을 제공하는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성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뭔가 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성장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학습 경험의 제공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자녀 관계 검사는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해본 저희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하는 검사 도구로 부모님들이 믿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신뢰성이 높은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